뼈 때리는 칼럼을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을 여기에 지금 싣고 있는데 그 칼럼 중에서도 제가 핵심 내용을 탁 집어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설 만큼 가장 중요한 재판이 뭘까? 대장동? 아니야.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호주머니에 돈이 직접 들어갔다는 증거가 아직 나온 바가 없어. 대장동은 많이 가봤자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될 수 있는 게 배임죄야, 배임죄. 이거는 적용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재판이 진행돼도 법리가 까다로워. 그런데 쌍방울을 통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이 나와 있고 사진도 다 나와 있고 북한으로 돈 줬다는 사람들 그 쌍방울 자기네들이 죄를 다 뒤집었을 각오를 하고 필리핀에서 리오남 만나가지고 70만 달러 줬다고 그러고 뭐 연어회 술 안 먹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라고 그러고 김성태 회장, 방영철 부회장 다 지금 자기네들 또 중죄를 무릅쓰고 지금 진술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그것은 문재인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른데 그때 문재인 당선이 거의 유력시 됐을 때 그때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진영 쪽을 심리적으로 심계를 매우 강하게 거스르게 하는 그런 댓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친문계 쪽이 이를 빠드득 깔고 있었어요. 이재명 진영 쪽을 향해서, 친명 쪽을 향해서.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에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같이 따라간 사람들 중에서 휴전선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광역단체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갔는데 휴전선의 절반쯤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빼놓은 겁니다. 그때 친문 쪽에서는 이재명에게 뭔가 대선 과정에서 생겼던 이 앙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방북단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방북을 해서 어떤 전세의 이 전환을 꾀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지요. 그렇게 해서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송금이 간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사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양상훈 주필 칼럼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칼럼의 핵심 내용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 쪽이 이 칼럼 이 부분 읽으면 살떨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총선 2028년 4월 다음 국회의원 총선 공천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선거 100번 이겨봤자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여의도 국회를 누가 움켜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 아무런 힘도 못 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의도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의도의 국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기현상이 우리나라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데 2028년 앞으로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공천권은, 특히 민주당 공천권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그때는 레임덕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 민주당의 대표, 새로운 당대표. 그게 금년 8월 달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청래가 또 한 번 할지, 아니면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를 두르고 새 당대표가 될지 그건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올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별일이 없는 한 2년 뒤, 임기가 2년이니까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2028년 봄이 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눈치 보느라고 바쁠 것이다. 셈법이 매우 복잡해진다. 청와대를 바라봐야 되나, 여의도의 민주당 당사의 당대표님을 바라봐야 되나, 권력이 어떻게 분화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 일이 복잡하게 벌어지면 공소 취소를 했다고 해도, 설사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기어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끝일 수가 없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공소 취소 자체가 무효로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 쪽 사람이 되든 국민의힘 쪽 사람이 되든, 아니면 뭐 제3지대에 누가 돌풍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설령 좌파 쪽,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 또한, 그러면 이재명 전임 대통령을 끝까지 실드 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다. 오히려 더 전임 이재명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고, 그때 2026년 여름 가을에 있었던, 그때 조작해서 특검에서 공소 취소를 했는데 그걸 진상조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어. 그때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야? 그게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맞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들끓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칼럼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문화된 칼럼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글은 제가 처음 봅니다. 설사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될 리는 없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좌파 대통령이 되든 우파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공소 취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공소 취소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 공소가 취소가 됐던 것이 무효가 되면 재판 다시 해야죠. 이게 재판 속개, 재판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2031년이 될지 2032년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앞당겨질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